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란 반정부 시위가 물가가 너무 올랐다, 경제가 어렵다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정부군이 총을 많이 발사하면서 총에 맞아서 숨진 사람들이 너무 많나요? 네, 지금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란 당국의 강력 진압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틀 동안에 시신 100여 구가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영안실이 부족해서 지금 시체가 쌓여있다. 이런 예. 좀 끔찍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젊은 사상자가 많았는데 뭐 가슴이나 머리 이런 쪽에 총격을 받고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예. 근거리에서 조준 사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시위대들도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대가 지금 길거리에 배치가 되고 실제로 총을 가지고 사격을 그러니까 조준하면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예. 현재 지난달 28일부터 시위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31개 주 그리고 340개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로 나와 있고 사실 시위 초기만 하더라도 잠깐의 시위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보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적게는 199, 그러니까 사망자 190명 그리고 많게는 538명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란 정부가 국제 전화와 인터넷망을 다 차단했습니다. 예. 72시간 동안 차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사망자 수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많게는 10,000명 넘게 구금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던데 그러면 다시 이란에 대해서 어떤 힘을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일단 미국 정부 입장은 통상적인 대응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군은 투입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만 네. 어쨌든 회의 과정에서 군사력 동원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에 어쩌면 이란 국민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원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시위대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이 개입해서 이란의 아픈 곳을 더 때려버리겠다라고 말해서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유혈로 진압한 것에 대해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고요. 하지만 어떤 군사 행동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논의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 측에서도 외무장관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하다라고 밝혔고 이란군은 늘 대기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이란 의회 의장 역시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은 중동 내에 있는 미군의 모든 기지 그리고 병력들이 합법적인 타깃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시위가 2주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이 워낙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시위대 향해서 독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미국에서도 시위가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한 이후에 이 항의 시위가 전국으로 이어지고 네. 있다고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그 요원의 단속이 있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7살의 르네 리콜 굿인데요. 아이가 3명 있는 어머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력한 이민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일까지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에서 거의 지금 시위가 다 벌어지고 있고요. 많게는 1,000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여러 가지 정책 항해는 노킹 이 시위가 이제 주도가 되면서 이번에도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단체, 인종들이 이번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언론들은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그 지역에서도 역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이민 세관 단속 나가라, 사라져라. 그리고 미국은 파시스트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네. 또 온라인상에서도 이 사망한 9세 그 유족을 위해서 모금도 진행이 되면서 예. 사흘 동안 모금 캠페인 통해서 우리 돈으로 21억 원 정도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네. 미국 정부가 그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그리고 미니아폴리스를 제외하고 FBI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FBI가 말한 이유는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가 정치 편향적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사에 투입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지역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같이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실 연방 정부 측에서는 극좌 그 좌파주의자들 뭐 단속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노가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굿이 사망했을 때 관련 영상이 또 공개가 된 것이 있는데요. 예. 그 경찰과 그러니까 IC 요원이 직접 이제 가지고 있었던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한 건데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에서는요. 굿이 뭐 이제 미국 주장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고 말했는데 표정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수준이었고 문제는 나중에 이 요원과 차량과 약간 부딪힌다는 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연방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IC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무기처럼 이 요원을 공격했느냐 그거는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베네수엘라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미국 국민들 전원 즉각 철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네. 상황을 되게 심각하게 보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해외여행 경보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발령한 것이 4단계,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여행 금지를 발령을 한 건데요. 미 국무부 영사국이 에세이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구금 이렇게 납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당장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기 때문인데 물론 처음에는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환영하는 시도 예.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고 미국을 겨냥한 어떤 뭐 부적절한 행동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경고가 나왔고요. 예. 또 하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에게 실내에서 대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실내 대기는 뭐냐면요. 미국에서 재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미국 국민들에게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로 떠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2019년에 카라카스 주재 미국 대사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베네수엘에 직접적으로는 영사 요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 미국 정부도 가능하면은 최신 교통 상황을 바로바로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콜롬비아에서 대신 영사 업무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한편 미국이 이 제재로 팔지 못하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대신 국제시장에서 판매를 한 뒤에 네. 그 수익금을 미국 재무부 계좌에 두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 제3자 접근을 제3자 접근을 막는 네. 그런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 이거 어떤 목적이라고 좀 봐야 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이게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마두로 정권이 축출된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만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기 동안에 미국이 안정적으로 베네수엘 석유 수입을 관리해주겠다라는 차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후에 친미 성향의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은 거기와 좀 더 협조적으로 미국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베네수엘라 원유를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금을 미국이 관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래도 수입하는 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들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재무부에 예치되는 그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을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예. 일단 베네수엘라 정부 재산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공공, 정보 또는 외교 목적 위해서 처분하기로 결정을 할 때까지는 예. 이 자금은 미 재무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를 확정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가 과연 남의 건데. 남의 거를 이렇게 예. 관리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 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걸 가지고 미국 정부는 뭐 포장하기 좋긴 하겠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주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이 발표된 그 똑같은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기업 CEO들과 만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석유를 대신 팔아주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 예. 거기에 더해서 미국 기업들로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석유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 CEO들 불러가지고 좀 들어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말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직접 돈을 써야 된다. 네. 정부는 돈을 내지 않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 CEO들 불러서 미국 정부 돈으로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돈을 투자를 해서 예. 거기서 사업을 해라. 대신에 미국 정부가 그건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기업 CEO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보도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석유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이제 국유화가 되면서 많은 자금이 묶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기업들도 물론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가 그런 아픈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네. 야욕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삼자 회담이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열린다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한마디 드리고 네. 싶은 게 네.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 예. 영어에서는 두 가지 표현 쓰요 테이크. 어. 가져가겠다. NX는 이제 병합이거든요. 예. 크림반도 병합하듯이 네.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수장들이 미국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린란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덴마크 정도는 가서 예. 미국 외무장관이 이러이러하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네. 그린란드와 덴마크 외무장관을 미국으로 부른 겁니다. 집주인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한 모양새가 그러네요.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러서 회담을 한다고 하긴 네. 하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일 계속해서 안보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 뭐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자원 얘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거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안보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은 돈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린란드 국민들에게 인당 뭐 10만 달러 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그린란드 전체 인구가 5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5만 7천 명 곱하기 10만 달러라고 하게 되면은요. 예. 이게 이제 환율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8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거저 가져가려는 나라 거니까. 하나를 예. 8조 원에 사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영국의 BBC 기자가 그린란드에 직접 갔습니다. 가서 예. 이제 사람들 시민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람도 약간 미친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덴마크와도 약간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린란드 국민들도 여론조사에 보면 독립을 원하는 거지 어느 나라 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좀 사실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좀 약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유럽 국가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음. 근데 같은 친구들끼리 동맹끼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 우려하면서 절대 미국이 군사 행동할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 때문에 일본 가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도쿄가 아니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라현에서 봅시다. 네. 그게 이루어졌네요. 맞습니다. 장소가. 약간 결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은 나라현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레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예. 문화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고향이 바로 나라현입니다. 예, 고향이. 예, 지역구도 예. 나라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도 저렇게 지방에
소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정상 간이 교류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과거에 이렇게 2016년에 푸틴 대통령이 왔었을 때 혼슈 서부에는 야마구치현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언론도 약간 허심탄회하게 예. 양국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 정계에서 다카이 총리가 만찬 메뉴까지 신경을 쓸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예. 섬세하게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두 나라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집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본 언론에서는 역사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얘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분위기상.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쪽에서는 과거사 문제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예.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챗봇이 그록인데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그록에 대해서 접속 차단에 나섰고요. 또 네. 영국에서도 벌금 부과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록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이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명령만 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권과 존엄성이 중대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차단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자 그록 측에서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문제 해결을 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영국에서는 또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영국에서도 똑같이 그록에 대해서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에 나서게 된 건데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영국을 파시스트 국가라면서 그러게요. 강력히 공격했습니다. 예.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른 얘기를 하느냐 좀 궁금하실 것 예. 같은데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단일 국가로 봤을 때는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음란물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나라이고 예. 그런 문화적 특성을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서구권에서 이런 거를 단속할 때는 굉장히 자유가 침해된다라면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뭐 강력히 비난하거나 규탄하지 않고 서방국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자유를 수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 자유라는 정의를 쓴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월드앤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